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아파트 매매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프로세스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벌써 2년 됐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 긴장하고 뭐 이렇게 막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이게 영상을 몇 번 촬영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무렇지가 않아요. 역시 이걸 뭐 하다 보면은 무엇이든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매매계약 프로세스 관련 영상이 처음에는 조회수가 진짜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조회수가 늘어나더니 지금은 조회수가 19만 회까지 늘어버렸어요. 조만간 20만 회 가겠는데요. 이 영상이 초보 중개사 분들이나 당장 뭐 계약을 앞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나름 유익한 영상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제가 중개하면서 1000명도 만나보기 힘든 게 현실인데, 이렇게 영상 하나 이렇게 업로드해서 뭐 20만 명 가까이 제 영상을 봤다는 사실이 정말 너무 신기하고, 제가 아마 평생 동안 사람을 아무리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해도 10,000명 넘게 만나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 근데 이 영상을 이렇게 많이 봤다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유튜브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어디서 영상을 어떻게 봤는지 또 저를 알아보고서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영상이 조회수가 굉장히 좋고, 그 매매계약 프로세스 영상에서 댓글 질문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제가 댓글로 답변 못 드린 분들도 꽤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계약 관련 영상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내용을 선정해서 Q&A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제가 하단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나서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은행에서 나오는 법무사분이 근저당권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 근저당권 등록까지 한 번에 해주실까요? 라고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이 부분은 기존 매도인 소유의 근저당권 말소와 매수인이 설정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설정 법무사가 모두 다 달라요. 보통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면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건 원래 기존에 대출했었던 은행에서 상환하면서 근저당권 말소 비용을 내고서 말소 신청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전 등기 법무사에게 대출 상환 영수증하고 소정의 말소 등기 신청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이거를 동시에 처리해 주기도 해요. 이때는 말소 비용이 보통 4에서 5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관련 업무는 등기 전 법무사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은행 측에서는 등기 전과 동시에 근저당권 설정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매수인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려고 뭐 따로 서류를 준비하거나 이러지 않으셔도 은행에서 이미 대출 관련 서류를 접수를 하면서 한 번에 이걸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중개보수 관련해서 그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가 계약일인지 잔금일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중개보수는 계약금의 납입일이 중개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계약이 완료되고 중개업자가 과실 없이 잔금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개보수는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계약 때 미리 받는 분들도 계시고요. 잔금 정리까지 다 완료되고 나서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확정 시기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으로 아파트 생애 최초 구입을 고려 중인데 중개업소에서 연결하는 협약은행에서 이것도 가능한지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정부 지원 대출 상품이라서 협약은행에서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요. 금리가 이게 워낙 싸다 보니까 외부 영업 대출 상담사가 직접 다루기에는 영업 수수료가 안 나와서 이게 진행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인 담보대출이 아니라 정부 지원 상품 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조건 따져보고 조건이 되신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은행에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셔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접수는 언제 해야 되는지, 대출 실행이 얼마나 걸리는지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보통 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최소 2주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은행에 대출 자설을 한다고 해도 이게 처리되는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미리 신청하는 게 좋은데요.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잔금일을 2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도 미리 대출 자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 자설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1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신청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잔금일에서 1개월 정도를 남겨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처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귀여운 질문도 있었는데요. 매매계약 잔금 처리는 법무사 사무실이나 은행에서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사무실에서 하면 됩니다. 등기 이전 과정이나 대출 관련 업무도 모두 부동산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관리비 정산이나 지급 물품의 인수인계, 그리고 잔금날 세대 점검 같은 것도 부동산에 모여서 같이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잔금은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매매계약 시에 집주인이 바빠서 안 온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리를 맡기고 그 부동산에서 막도장을 날인한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가 없는 건지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부동산에서 대리권 수여를 받은 게 맞다면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을 하는 것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는 대리권 수여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면 돼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대리용 인감증명서와 그리고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으로 매도인 본인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부동산에서 대리 계약을 할 때는 보통 그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두고 매수인을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관련 사기가 많다 보니까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전세 세입자가 있어서 부동산에서 계약금 중도금을 부동산이 직접 입금받아서 보관을 하고 잔금날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데 이거 괜찮은 건지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금이 높은 경우에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매매 대금을 받아서 매도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활용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입자가 나가는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매도인이 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유용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은 이게 걱정이 되니까 이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본인이 받아놨다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나머지 금액만 매도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중개업소 입장에서도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매도인의 계좌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가고 거기서 받아서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매매계약 내용이나 특약으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으면 임차인에게 즉시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주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반환 여부를 매매계약 진행 과정에서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믿을만한 중개업소에서 매매 대금을 대리 수령하면서 현금 보관증을 써주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건 아무래도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중개업자에게 보관하는 게 괜찮은지에 대한 정확한 서면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질문으로 잔금을 치르고 나서 리모델링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들어가면서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건지 또 이와 관련해서 관리비는 어떻게 부과되는 건지 묻는 질문도 있었어요. 아파트 매매계약에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는 잔금일 정산 이후부터 그냥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던 안 살고 있던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상관없이 그 잔금일 이후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편하게 들어가서 하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임대차 계약하고 달라요. 임대차 계약은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미 나버린 마당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입신고 편하게 하면 되는데요. 간혹 대출은행에서 소유자가 거주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전입신고를 대출 실행과 함께 바로 하셔야 대출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협약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매매 계약 과정이 조금 부드럽게 흘러간다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중개사를 통해서 담보대출은행을 연결하게 되면 대출 관련해서 매수인이 중개사에게 뭐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나요? 이런 댓글도 있었어요. 대출을 연결해줬다고 해서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출 연결 수수료 뭐 이렇게 내야 되는 거는 없고요. 오히려 그냥 연결된 은행에서 매수인이 대출을 받게 되면 중개업소에서는 협약은행으로부터 대출 소개 수수료를 일부 받게 돼서 부동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용해주면 오히려 감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아파트 계약하고 잔금까지 끝나고 등기 전 접수까지 그날 다 했는데 매도인이 돈을 다 받고 나서 3일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저는 중개하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요.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인의 사정을 봐서 3일 더 살게 해주는 것도 이해는 가기는 하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나 싶어요. 만약에 매도인이 3일을 더 살고 나가면 괜찮지만 혹시라도 매도인이 잔금까지 다 받은 상황에서 이게 안 나가게 되면 아주 문제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강제 집행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소요기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정 매도인의 사정을 봐줘야 되는 경우에는 차라리 잔금일을 3일 정도 연기를 해주고 그때 잔금하면서 매도인이 동시에 나가게 하는 게 안전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부동산을 홍보하는 뭐 매물 소개 영상이나 뭐 아파트 단지 소개 영상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 정보 영상에 관심이 많다는 건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도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이 중개 물건에 대한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매물 소개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넘기고 이렇게 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영상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동산 정보 영상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Q&A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영상에 응원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댓글 중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중개업소를 신뢰하기가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고 요즘에 전세 사기도 워낙에 많은데다가 뉴스에서는 또 중개업자가 사기에 가담해서 뭐 크게 해먹고 나갔다 뭐 이런 뉴스도 많고 또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는 중개업자들도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라는 게 한 사람의 전재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모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